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 양호성입니다. 오늘이 2월 28일 금요일, 지금 현재 지금 오후 5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자, 종합지수 2000이면 사실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짙게 20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죠. 1987포인트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죠. 미국 증시도 간밤에 목요일 날입니다. 그 다우지수가 1200포인트, 기록적인 낙폭이죠. 퍼센트지로 4.42%나 급락을 하면서 한껏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건데요. 상황이 그러니 우리 증시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8포인트, 3.3%나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더 크게 밀려 내려갔네요. 4.3%나 내려가는 극단의 현재 험악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 특히 이 코로나 이 사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도대체 수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 지경이면 장기 투자자들도 더 이상 인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또 그래도 더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하고요. 모든 문제는,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그 기간도 길면 한 2개월 정도 걸리겠죠. 짧으면 1개월 이내에 이 문제가 해소되거나 완화되거나 하면서 장세가 회복될 건데요. 회복이 된다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치료제 한 방으로 끝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떨어질 때는 50포인트, 70포인트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올라갈 때는 하루 만에 100포인트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반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뿐이죠. 자, 그런 믿음을 갖고 현재 상황을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상황이 이럴 때 사실은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고 종목 분석을 할 이유가 없죠. 무의미합니다. 지금은 상황 판단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상황 판단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판단한다 하더라도 사실 긍정적인 측면보다 어두운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아주 강하죠. 그래도 어, 냉철하게 그 상황을 중요한 거 몇 가지라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 할 수 있는 희망적인 그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짚어볼 필요도 좀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위안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위험도 좀 어떤 종류의 위험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추가적인 조정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등을 윤곽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도 과거 미국 증시 약 12년 정도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 어느 정도 윤곽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 점을 현재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우리 시장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또 이탈리아도 난리라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부 유럽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죠. 또 미국 본토도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또 미국도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현재 생각하기조차 끔찍할 정도로 상황은 상당히 나빠질 것 같다는 그런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는 그렇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배경되고 있고,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드세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했어요. 6,329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나흘간 어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들은 2조 8,500억 원을 매도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6천억 이상을 매도했으니까 합계 그 닷새 동안 외국인들 매도 규모는 3조 5천억, 일평균 7천억 정도 매도가 됩니다. 단기간 그런 정도로 집중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한 것은 제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 매도 규모가 단기에 집중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자, 어제까지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1조 3,300억, 전체 매도의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르고요. 오늘도 5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거든요. 3천억 넘게 매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합계해서 약 1조 7천억 가깝게 이제 매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무서울 정도로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매도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점과 관련돼서 덧붙여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집중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삼성전자가 희생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가장 유통 물량이 많고 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 지수 추정 펀드 성격이 강한 외국계 펀드들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위험 관리 차원에서 단기 기계적으로 매도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쁘긴 나쁘지만 보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자, 그리고 현재 상황 그런 상태. 이것만 봐도 현재 상황이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현재 우리 코스피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제가 설정해 놨던 제 1차 지지선이 2050포인트고요. 제 2차 지지선이 1950포인트 설정해 놨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양상도로 봤을 때 2050포인트 깨지는 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 가만히 있듯이 깨진 거고요. 깨졌을 때 1950포인트는 웬만하면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약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자, 미국 증시가 워낙에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려 12% 가깝게 누리 없을 정도로 대폭락을 하고 있으니 우리 증시가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대거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득불 그 2차 지지선을 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작년 8, 9월 달의 저점 1900포인트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 근처로까지 이제 부채를 해서 2차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조정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런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시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차트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특히 금융시장, 우리 경제가 나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 즉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장대 양봉이 몇 번 나왔던 것은 그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최근 증시와는 다르게 우리 증시는 폭락을 했지만 폭락한 만큼 현재 환율 시장이 그렇게 불안하게 움직이지는 않아. 장대 양봉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전고점 1223원을 넘어서는 장대 양봉이 한두 번 더 맞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현재 환율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이 나쁘긴 나쁘지만 그런 정도로까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한테 약간이라도 위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베이시스인데요. 막판에 마감 몰입에 갑자기 밀려서 그렇지 장중에는 플러스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베이시스는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지수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평균적인 건강한 장세라고 한다면 베이시스는 플러스를 유지합니다. 어제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시장이 다소 불안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서도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상황이 나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반등 나올 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약간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플레이를 보게 되면 이래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때 7천 계약, 8천 계약 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공포에 질려서 지수 낙폭이 증폭된 측면, 또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루 이틀의 단기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 낙폭이 좀 지나치게 나온 측면도 다분히 있다 하는 점에서 약간이라도 우리가 그 점에서도 위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단 말이죠. 또 그런 것도 또한 그렇고 말이죠. 자, 그것도 그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뭔가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증가되긴 해도 그 증가 속도가 그전에 비해서 훨씬 줄었죠. 한때 하루에 2,000명씩 증가했던 확진자 수가 지금 5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커진 그런 양상이 됐고 말이죠. 중국이 그런 정도로 진정됐다고 한다면 중국 외 지역,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전 세계도 조만간에 중국식으로 진정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이제 길로드 사이언스에서 중국에서 이미 3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에볼레 치료제 개발됐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 한지 10종 코로나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현재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리나라 식약청에도 신청을 했다고 하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되거나 또 전용되면서 임상에 들어가거나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를 통해서 빠르면 3월 중순 중에 늦어도 3월 말 정도 나 4월 초 정도면 실효성이 있는 치료제가 개발돼서 시판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무리 현재 상황이 나빠도 아주 장기간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이제 개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 뭐 이런 점을 본다면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나쁘고 그런 상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럴 뿐이다 하는 점만 우리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왕 거기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과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칭이 있습니다. 흰색 코끼리라는 위험이 있고요. 회색 코뿔소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험은 그 위험이 아니고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위험입니다. 검은 백조 위험인데요. 자,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 감당하지 못할 갑작스러운 위험을 블랙스완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12년 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그 위험은 블랙스완이라고 했죠. 지금은 그런 위험이라는 거죠. 예측하지 못했고 또 감당하기 어렵고 또 현재 상당히 그 파괴력이 큰 위험, 바로 이 위험이 바로 블랙스완인데 그 블랙스완의 위험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험은 증시 외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다른 위험들은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금융시장과 관련된 그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외적 위험이고 앞서 얘기했던 치료제 등의 어떤 반전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은 아주 길게 구조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류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단기적인 블랙스완일 뿐이다 하는 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지수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받을지 그 윤곽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다우지수 차트 일봉 차트고요. 주봉으로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커다란 동그라미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구역은 2008년도 당시 리만 사태가 있었을 때, 그 당시 미국의 다우지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당시 1년 동안 미국 다우지수는 무려 54.4%나 대폭락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종류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그 당시처럼 폭락을 한다든가 하는 개연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은 우리 비교 대상에서 제외를 해놓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중간급 정도 수준의 폭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제외하고 그 전에 꽤 큰 10% 이상의 폭락을 제가 구분을 해놓고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총 6번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것은 2010년도 여름쯤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럽 사태 때문에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약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폭이 13.8% 하락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역시 여름 때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 시정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증시가 16.3%가 급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그 당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한참 지나고 2015년도 7월 그 당시에 13.6%가 하락을 했고요. 또 그 이듬해 현재 2016년도 초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또 9.6% 당시에 하락을 한 바 있는데요. 이 하락한 배경이 거의 같습니다. 즉 양쪽 완화가 진행이 되다가 제니 앨런 당시 FED 의장이 긴축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양쪽 완화를 못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요. 바로 그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폭락을 했고 그 당시에 낙폭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작년입니다. 정확히 2년 전에 당시에도 폭락을 했는데요. 약 3, 4개월 정도에 걸쳐서 폭락을 했습니다. 10.4%가 내려갔고요. 당시에 급락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금리 인상을 다시 재개하면서 그 부담 때문에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현재 종합지수 18.8%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가 그거죠. 어떤 미중 무역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폭락을 물론 금리 문제도 좀 있었고 해서 크게 폭락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폭락을 했는데요. 12.8% 내려갔어요. 근데 그 낙폭은 물론 다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상태가 더 이상 또 확대될 소리도 자본이 있고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 전에 폭락했던 것은 상당히 그 기간이 깁니다. 작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씩 지속되면서 약세가 진행된 것에 비해서는 현재 미국 증시를 보았을 때 최근에 급락은 불과 2주 사이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 주 한 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만에 종합지수가 다우지수가 무려 11%, 2주가 합치면 12.8% 급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빠른 속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만큼 회복될 때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급락의 요인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락을 한 것이었었죠. 뭐 금리 문제라든가 또 리반 문제, 또 신용등급 문제,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급락한 것에 비해서 이건 증시 외적인 문제, 금융시장 외적인 문제, 질병과 관련돼서 나타난 문제죠. 물론 그것에 의해서 간접적인 효과로 경제도 크게 잘못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됐던 정도 수준의 그러한 파괴력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퍼센티로 따진다면 전 세계 GDP 성장률의 0.3%포인트 내지 많게는 0.5%포인트 정도니까 그 전에 있었던 피해 정도보다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파탄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그런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까 압축돼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인 것뿐이다. 워낙 또 이것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 심리상 이렇게 심하게 붕괴되고 있는 모습이 나올 뿐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상황이 반드시 비관적이지만은 않죠. 이 상황이 극복되면 곧바로 회복될 수 있음을 과거 미국 증시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예를 봤을 때 대폭락, 리마 사태를 제외하고서는 평균적으로 이런 폭락세의 진폭은 작게는 한 9.6%에서 많게는 18.8%, 한 20% 정도 됩니다. 중간쯤 된다고 했을 때 15% 정도 평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1차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본다 했을 때에는 고점 대비 약 15% 정도를 현재 지금 다우존스의 제 1차 지지선, 제가 지금 그려놓은 선, 그려놓은 선 두 개, 수평선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상단 부분이 있는 선이 바로 그 선입니다. 15% 정도 조정받았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지선인데요. 그때의 포인트가 현재 2,400포인트 정도, 2,400포인트 약간 넘어갑니다. 2,400, 한 2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선에서 1차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선이 종합지수, 현재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20% 정도 조정받을 때를 2차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다우지수는 대략 2200포인트.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종합지수상으로 봤을 때 하향 조정된 2차 지지선 1900포인트도 그런 정도의 배경을 삼아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낙폭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더욱더 답답하고 그리고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만은 하지만 자, 이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믿음을 갖고 씩씩하게 시장을 잘 대응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